자, 공수 배려하십시오. 자, 육신의 양식은 배불리 먹었으니, 영혼의 양식을 이제 먹어야 균형이 잡히죠? 영혼의 양식을 이제 먹어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모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주제 제목을 이제 우리 공부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봉사 눈을 뜨자. 우리 고전의 심청전. 신봉사 눈 뜨는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런 건데, 그것이 이목고예요. 신봉사 눈 뜨는 게 뭐냐? 이목고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눈을 못 뜨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눈을 못 뜨면 여러분, 이 몸이 나라고, 이게 몸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이 몸이 진짜 내가 아니다. 이건 불교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데, 흙으로 빚었다. 성경은 이거 흙으로 빚은 거예요. 불교는 이제 사대라고 해서 지수화풍.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혼은 날아가는데, 혼비 날비자 백산, 이 몸뚱아리는 죽으면 그냥 흩어져 버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가상의 나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마치 우리가 여기 오는데 자동차 타고 왔잖아요. 자동차처럼 이제 그 자동차가 여기까지 오는데 필요한 도구와 같이, 여러분 핸드폰이 도구죠? 핸드폰 쓰듯이 이 몸을 통해서 이제 쓰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나는 뭐냐? 이런 거죠. 진짜 나는 뭐냐? 거기에 이제 눈을 뜨는 건데,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 집중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귀가 듣는다고 우리는 늘 이게 고정관념화되어 있어요. 내 귀가 듣는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듣는다면 내가 죽은 사람도 귀가 있는데 못 듣잖아. 맞죠? 죽은 사람이 귀가 있는데 내 말을 못 들어. 여기 죽은 사람이 하나 있다 치면 그 사람도 귀는 있어. 귀는 있는데 지금 내 얘기를 못 들어요. 그 귀가 듣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이목고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럼 뭐가 듣느냐 이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이제 알아차리게 되면,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 신봉사 눈 떴다 그러는 건데, 그 살아있음인데, 그래서 도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하면 모든 조사들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드는 거. 죽은 사람이 손가락 못 들잖아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번 사실은 말은 이 몸이 땅에서 쓰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기 위해서 쓰는 그 역시 도구일 뿐입니다. 말은. 그래서 원래 그냥 침묵하고 있을 때, 묵조선은 침묵하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서 말 끝에 있는, 화두 끝에 있는 진짜 이것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묵조선은 참아 마시면서. 자, 이것을 이제 계속 여러분이 눈을 뜰 때까지, 이거 뭐지? 이걸 뭘 말하는 거지? 이게 어느 순간 툭 터져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전부 화두는 병 속의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이냐, 이런 화두가, 거기에 생각에 답이 없는 거예요. 벽에 갇혀있는 새를, 병을 안 깨고 어떻게 그 새를 끄집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새끼 때는, 조그만할 때는 병 막에 구멍에다 집어넣었는데 얘가 그 안에서 커버렸어. 병이 좀 크면 여기 주둥아리만 있는데, 주둥아리를 깨지 않고 이 병 속의 새를 어떻게 꺼낼래? 그 깨는 방법이 있나요? 병 속의 새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리 궁리해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화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병 할 때 말하는 병, 살아있으니까 병하고 말하고 있고, 병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요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화두는.
생각이 딱 끊어져 버려. 생각이 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생각이 딱 끊어진 자리. 말머리가 끊어진 자리. 이게 화두예요. 화두가 말머리예요. 말머리 끝에. 말이 나오기 어디서 나오냐, 말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보통 여러분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뇌에서 나온다고 할 거예요. 뇌에서 나오죠. 이렇게 하죠.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전이라 항상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 뇌에서 나온다면 죽은 사람도 뇌가 있는데 왜 말을 못하냐고. 자, 이걸 이제 눈치채는 겁니다. 이걸 이제 눈치채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데, 자, 신봉사 눈 뜨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것도 절반 공부한 겁니다. 신봉사 눈을 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절반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 이제 여러분 지금, 포식을 해서, 배도 부르고 할 텐데, 자, 오늘은, 자, 그러면 나머지 절반 공부가 뭡니까?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찾고 들으면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공부를 시작하라고, 이제 오늘 공부 나눔을 합니다.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죽은 자하고 살아있는 자하고는 현상적으로 어디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 왜 죽은 자는 어떤 상태를 죽었다고 할 수 있나요? 숨이죠, 숨.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그러죠? 숨.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고 있어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음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죽은 자는 들숨, 날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숨길, 호흡이 이제 절반 공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한 2, 3년 호흡을 해야 돼요. 공부 완성하시려면. 자, 이건 왜 그러냐?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육 간의 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도 건강해야 되는데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영육 간의 건강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영적으로만 너무 치우쳤어요. 육을 소홀히 했다 이거예요. 대부분 지금 몸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또 뭘 얘기를 하냐면은 성명쌍수를 닦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이라가 아니라 동양에서는 본성과 생명을 잘 닦아라. 이걸 성명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도 복잡하면 안 돼. 지금부터 여러분들 호흡 공부를 잘 일러줄 테니까 이 호흡에 대해서 잘 새겨서 공부를 하세요. 자, 우선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이렇게 나이가 먹게 되면 호흡을 어디로 오냐면 폐호흡을 해요. 여기 흉식호흡이라고 해요. 흉식. 폐호흡. 그냥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호흡하고 있는 게 폐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몰두를 하고 몰입을 하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폐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흉식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호흡이 아기 때는 단전에서 호흡을 했어요. 전신호흡을 해서 아기 때는 여러분 아기 때는 온몸이 호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점 호흡이 이렇게 올라와요. 자, 단전에서 호흡하고 여기도 단전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단전이지. 여기 상단전이에요. 아기 때 여기서 다 호흡했어요. 백회 여기서 호흡했습니다. 여기 뒤에 여기 아문혈이라고 하는 쏙 들어간대. 여기서도 호흡했어요. 요 다 호흡구멍이라고. 근데 이 단전이 막히기 시작하죠. 또 요 중단전도 호흡했어요.
하단전도 호흡했어, 아기 때. 근데 이 호흡구멍이 점점점 여러분 다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또,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복식호흡을 합니다. 이거 호흡이 좀 올라와. 배호흡. 근데 어른이 되면은 여러분 호흡이 배를 지나서 가슴 호흡을 해, 흉식호흡을. 다 흉식호흡을. 호흡을 연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 흉식호흡을 해. 그래서 이제 늙으면 목숨까지 숨이 차는 거예요. 이걸 목숨이라고 하는 거야. 목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죠? 더 올라와 버리면 이제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이 가슴으로만 쉬는 흉식호흡을 밑으로 다시 내리는 호흡을 이 호흡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호흡이 잘 보세요. 호흡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여러분 우선 복식호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식호흡은 숨을 쉴 때 배가 부풀어지는 겁니다. 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호흡에 대해서 따로 연습하지 않으면 다 복식호흡 잘 안 돼요. 국악인이나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다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식호흡은 배까지 숨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배가 불룩 나오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요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갈비뼈 밑으로 이렇게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호흡 근육이에요. 근데 이걸 안 쓰다 보니까 횡격막이 얇아져 버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원인이 이렇게 있어요. 왜 복식호흡이 안 되냐? 첫째, 복식호흡을 숨을 깊게 들여 마시게 되면 횡격막이 쭉 밀고 내려가줘야 돼. 폐포에 산소가 꽉 차게 들어오면은 횡격막을 밀어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횡격막 밑에 복부가 굳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횡격막이 밀고 내리지를 못한다고. 여기가 굳어, 단전이 우선 굳어요. 두 번째, 여러분 등에 광배근이라고 등배 근육도 굳어. 어깨까지 굳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깊게 들여 마시면 횡격막이 쭉 밀어 내려줘야 되는데 못 미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럼 어떤 연습을 하냐? 복잡한 거 다 빼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호흡 근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집에서 잠자기 전에라도 자, 이제 이런 연습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늑간근이라고 하는 이게 가슴을 싸고 있는 근육, 심장과 심포를 싸고 있는 근육이 굳어 있다고. 이걸 자꾸 풀어줘야 되는데, 자, 그 풀어주는 것 중에서 하나가 옆구리를 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여러분 오른쪽 손부터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늘려보세요. 요걸 당겨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쪽 손을 이렇게 하고. 자, 이때, 자, 이제 호흡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호흡은 입으로 구강호흡으로만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치명적이에요. 호흡을 입으로 숨 쉬는 거. 여러분이 걷든 뛰든 뭔 일을 하든 코로 숨을 쉬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입으로 숨을 쉬는 거는 어쩌다가 숨이 참 벅차면은 내쉬는 숨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들여 마시는 숨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주 최악입니다. 잠을 자면서도 입을 벌리면서 저절로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입이 벌어지면서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좀 심각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자꾸 늘려주는 걸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만 해도, 반대 한번 해봅시다. 반대. 쭉. 근데 이때, 자, 숨을 쭉 이게 늘리면서 숨을 들여 마시는 거예요. 코로. 풀면서 내쉬는 거예요. 코로.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쭉 들여 마시고,
자기 호흡에 맞게 내쉬고, 반대 한 번 더 쭉 들여 마시고 옆구리 늘려주고 내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 8번 정도를 해주시면 일단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딱 가슴에, 배 아랫배에 해주고. 자, 이제 2번째 연습이에요. 여기를 자꾸 연습해 늘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손끝에 의식을 두세요. 손끝에. 여러분 손끝에 여러분의 참나, 여러분 마음이 손끝에 지금 있어요. 자, 거기에 의식을 두고서 숨을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올리세요. 자기 호흡에 맞게. 자, 뭐 눈을 감아도 좋고 의식을 딱 두면서 쭉 올려서 손바닥 마주치는 겁니다. 자, 그럼 내려오면서 뒤집어서 누르세요. 땅을.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 호흡에 맞게. 자, 한 번 더 쭉.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쫙 벌어지죠. 이렇게 하면 쫙 벌어지죠. 자, 내쉬면서. 자, 다시 한번 쭉 벌면서 최대한 쫙 벌려주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8번. 자, 요렇게만 하면은 일단 여기 횡격막 호흡 근육이 이제 굳어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리면서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횡격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굳어있던 횡격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숨을 들여 마시는 게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한 번 들여 마시고 내쉬는 게 보통 2초, 3초, 4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굉장히 지금 짧아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호흡이 쭉 들여 마시고 내쉬는 게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쭉 들여 마시는 게 이렇게 들여 마시는 게 10초. 내쉬는 게 10초. 이렇게 이제 요 정도까지 호흡이 이제 늘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유튜브에 시계 똑딱똑딱 가는 시계 초침 소리가 있어요. 영상 같은. 그런 걸 틀어놓고 처음에 내 호흡이 몇 초 들여 마시고 몇 초 내쉬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지금 3초, 4초밖에 못 해요. 5초 들여 마시다 내쉬는 것도 압이 쫙 올라가고 나중에는 어지러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어지러운 줄 알아요? 산소가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뱉는 이산화탄소. 여러분 산소를 들여 마시는 거예요. 들여 마신다는 건 산소를 들여 마시는 거예요. 내쉬는 건 이산화탄소를 내쉬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있는 동물과 식물은 딱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산소를 들여 마셔. 그리고 여러분 세포, 60조 개가 되는 세포로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호흡이에요. 세포로 산소가 혈액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포까지 영양을 끌고 들어가는 게 산소라고. 그래서 세포 말단에서 대사를 끝내고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산화탄소예요. 그 내쉬는 거예요. 이 탄소를 식물이 먹고, 식물은 동물의 탄소를 먹고, 식물은 산소를 내뱉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과일을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게 뭡니까? 전부 걔네들이 산소예요. 그 돼지고기 많이 먹고 그러면 뭐 이렇게 탄소를 많이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산성 알칼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뭐 별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 몸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또 야채, 과일만 너무 먹어버리면, 생식만 너무 하게 되면 산소가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탄소도 나와야 되는 거야, 대사를 통해서. 여러분, 곡식은 뭔 줄 알아요? 곡식은 중간이에요. 산소와 탄소의 중간이 곡식이야. 응? 이런 거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지금 지금 식물들은 동물이 내뱉은 탄소를 쟤네들은 먹고 살아요. 그리고 쟤들은 산소를 내뱉어 준다고. 모든 생명이 이렇게 산소와 탄소 작용을, 이게 호흡을 통해서 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몸이 피가 탁해졌다는 건 뭐예요? 몸에 탄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좋은 산소를 깊이 들여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가 몸의 노폐물 이산화탄소가 산소에 의해서 정화되고 자꾸 내뱉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무겁고 탁한 사람일수록 내쉬는 숨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줘야 되니까. 또 몸이 또 너무 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산소를 충분히 들여 마셔줘야 돼요. 마시는 걸 더. 여러분 호흡을 해보면 마시는 것을 길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쉬는 걸 길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기 몸에 따라서 달라요. 이런 걸 잘 먼저 호흡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그 여러분들이 몸이 우선 척추를 바르게 펴야 됩니다. 지금도 척추 항상 이 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항상 세워야 돼,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앉은 키가 커야 귀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이 앉은 키가 커야 귀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뒤에, 여기 척추 뒤에. 여러분, 지금 아까 명경님이 답답하다고 하는 거기가 딱 그 자리예요. 횡격막이 있는 자리야. 뭔가 긴장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호흡이 꼬여요. 호흡이 꼬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이제는 책상을 잡아보세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책상. 딱 이렇게 잡고 허리 딱 펴세요. 딱 펴고 이렇게 몸이 가면서 쫙 벌려주는 거예요. 어깨를. 자, 이렇게 몸이 가. 이렇게. 이거 밀고 이렇게 쫙 펴줘 보세요. 쫙.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오므리고. 쭉 밀어, 이렇게. 이거 벌려주는 거예요, 이거. 벌려주는 거. 오므리고, 내쉬면서. 호흡을 해줘야 돼요, 같이. 자, 들여 마시면서 쭉 벌려줘. 책상 잡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운전대 잡고도 하는 거예요, 운전대 잡고도. 운전대 잡고도 수시로 이게 벌렸다, 늘렸다, 이게 굳어 있으니까, 지금.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 호흡만 잘 되면요, 운동 안 해도 기운이 꽉 차가지고, 기운이 차게 되면 여러분 우선 생기가 있고 잠을 자자. 전부 호흡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여기 척추가 바로 서게 되면 여기 뇌 안에 있는 송과선, 송과샘, 솔방울샘이라고 송과체가 호르몬의 출발점인데 이게 깨어나요. 이게 전부 호흡이야. 제가 먹는 것보다 더 먹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먹는 것을 소화시키는 게 전부 호흡에 산소가 가서 산소가 안 들어가면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중요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처음에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폐호흡만을 하고 있어가지고 흉식호흡만 하고 있어가지고 억지로 이걸 하려니까 하루아침에 안 돼.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자세, 이게 늘려주고 이렇게 늘려주는 이 자세가 요가의 아주 핵심 자세예요. 자, 절에 가면은 우리 민족도 절민족이라고 했죠. 절에 가면은 이게
오체투지하는 이 절이 전부 이 호흡 근육을 풀어주고 여기 굳어있는 이런 걸 다 풀어주는 자세예요. 자, 그러니까, 자, 다시 보세요. 우리 민족의 절은, 자, 우리 민족은 천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씨앗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이걸 통해서 이 씨앗이 사라지면서 거기서 세 갈래의 싹이 나온 게 동양 종교의 유불선 그런 거예요. 유교, 불교. 자, 우리는 보통 유불선 3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불선이 역사적으로 보면 선이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불교했다가 조선오정에 유교를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여러분 보세요. 요게 하늘이에요. 요건 땅이고, 요게 이제 사람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했죠. 자, 우리 절을 보게 되면은, 자, 이게 머리통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 먼저 손을 올립니다. 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죠. 땅바닥까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불도야. 땅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하면서 읍을 하는 거예요. 읍. 가슴으로 오는 게 이게 인이에요. 유도. 그러니까 우리 절 속에 유불선 3도가 다 절배자를 쓰는데 배례를 하면서 이 3도가 다 지금 우리 절 속에 들어가 있죠. 유불선 3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 요 선도가 바로 호흡입니다. 양생법이라고 해서 건강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보다 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게 생명을 기른다 해서 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 차원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60대부터 되면은 이런 걸 안 하면은 급격하게 늙어갑니다. 호흡을 놓치면은 천하없는 운동도, 여러분 운동한다는 게 뭡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호흡을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호흡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고 호흡에 관심을 가지시고 운동도 해야 돼. 여러분 호흡을 모르면 막 운동한답시고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한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몸의 활성산소라고 하죠. 이게 개념이 일단은 호흡은 코로 한다. 그 다음에 호흡은 지금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연습이 안 되니까 그냥 무심코 하고 있는데 호흡은 가늘고 천천히 가늘게 이게 깊게 하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이 느려지고 가늘게 천천히. 근데 처음에는 천천히 들여 마시려고 해도 잘 안 돼. 천천히 내쉬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몸을 우선 가볍게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호흡이 깊어지려면 이게 배가 풀리려면 이게 골반이 풀려야 돼요, 골반. 그래서 골반을 푸는 것도 호흡을 해가면서 자꾸 하면 골반이 빨리 풀리는데, 지금 제일 굳은 게 뭐냐면, 가부좌를 하고 앉으려면 골반이 굳으면 무릎이 떠버려요. 그리고 허리가 반듯하게 서질 않아. 허리가 딱 서야 되거든요, 앉으면. 그럴 때는 지금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얕은 방석이 없으면 수건이라도 하나 말아가지고 여기 꼬리뼈를 살짝 들어 올려줘야 돼. 그래야 허리가 서거든요. 허리 딱 세우고 지금 여러분이 견성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호흡 지금. 앞으로 호흡 공부 2, 3년 할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냥 깨닫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이제 오늘부터 몸을 좀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도 수련인 양생법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골반 푸는 자세도 있고 또 앉아서 다리 쭉 찢어주는 오금을 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칭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좀 근육을 좀 뭉친 근육을 좀 이완시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하는데 어떻게 천천히 들여 마시는 거예요. 코로 천천히 들여 마셨다 천천히 내뱉다. 자, 여러 가지 호흡 수련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칫하게 되면 그걸 따라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몸이 행경막이 풀리지 않고 근육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거 함부로 따라하다가 더 몸을 망치는 수가 있으니까 너무 자기 몸에 맞게끔 몸을 먼저 가볍게 이렇게 요동적만 해도 요 호흡 근육 조금 많이 풀려요. 근데 핵심이 뭐냐? 키가 뭐냐면은 허리를 펴줘야 돼요. 그리고 코로 숨 쉬어야 돼요. 허리를 딱 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아직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허리도 잘 안 펴지고 또 여기도 굳어가지고 호흡도 깊이 쉬려고 그래도 억지로 깊이 쉬어지지도 않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요걸 조금씩 뚫고 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허리를 쫙 펴고 짧으면 짧은 대로 천천히 들여 마시다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숫자가 이제 많이 있죠. 12이라는 숫자도 좋고 13 좋고 15 좋고 18 좋고 이 숫자 이런 자기 몸에 맞는 횟수를 뭐 11분도 좋고 그렇죠? 13분 15분 다 진리가 들어있는 숫자예요. 18분 그렇게 해서 점점 늘어나면은 28분 여러분 28분이라는 게 하늘의 별이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해서 사방에 7개 별이 28수가 있어요. 동양에서는 서양의 곰자리니 뭐 사자자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쪽에 청룡, 용처럼 생긴 별이 7개가 있고 남쪽에 주작처럼 모양을 가진 7개 별이 있고 서쪽에 호랑이 같이 모양을 가진 7개 별이 있고 북쪽에 거북이 현무라고 합니다. 현무같이 생긴 별이 7개가 있어서 이걸 28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이 머리통에 28숙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데 모르고 있죠? 여러분 머리통에 치아가 28개, 28개. 응? 그 28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의 28 별자리를 그대로 품수해가지고 여러분 치아가 28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공부해보면. 여러분이 꼬리뼈에서부터 여기에서 여기 인중까지 동맥이 오는데, 여기 동맥이, 여기서부터 감독할 독자 동맥이 오는데, 이 꼬리뼈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인중이라고 하는 혈까지 오는데, 여기에 혈자리가 28개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여기 앞면은 여기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 회음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승장 여기까지 혈이 올라오는데 이걸 인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신할 때 임자 쓰는 거예요. 요 인맥은 혈자리가 24개 있습니다. 요 24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통에 24개 갈비뼈가 있는 거예요. 머리는 하늘이기 때문에 28개 이빨이 있고 몸통은 땅이기 때문에 혈자리 24개에다가 갈비뼈 24개가 있다니까요. 24절기가 있으니까. 자, 여기
인중 얘기 들어봤죠? 인중혈이야, 여기. 여기 인중.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승장이라는 혈인데, 이 두 개가 임동맥이 여기서 교차해요. 여기서.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동맥과 인맥이 여기서 벌어졌다 떨어졌다 벌어졌다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음식을 먹을 때 말고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한 바퀴가, 이게 소주천이라고 하는데, 기운이 임동맥이 도는 거라고. 몸 공부 하시는 겁니다, 이제. 몸 공부. 몸 공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호흡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호흡에 대해서도 좀 눈을 떠야 깊이 깨달아져요. 처음에 여러분이 견성을 하는 건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까지 가는 거예요. 2번 깨닫는다 그래요. 모든 선. 2번. 뭔지 깨어나는. 근데 몸이 호흡이 안 되면 깨달음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반드시 수반해야 깊이 깨어나서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거라고. 이거 뭔지 알겠어, 이제. 여러분 지금 별게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차이. 죽은 사람은 없고 나한테 있는 게 이게 생명인데 이 생명이 눈으로 안 보여. 이걸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눈으로 안 보인다고.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가 2500년 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그것이 공이라고 하는데 그 공에 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공기라고 말짱이 쓰면서도 못 알아듣고 있냐 이 말이지. 그 숨구멍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몸도 보세요. 여러분 몸이 폐만 호흡한 줄 알아요? 전신 화상을 입으면 죽습니다. 왜? 세포도 호흡을 해요. 피부도. 피부 호흡 구멍이 막히면 죽어요. 또 한 군데 항상 세 개가 하는 거예요. 장호흡을 하는 거예요. 장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 폐호흡, 피부호흡, 장호흡 이게 세 개의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여러분 지식은 많이 알았는데 나는 몰랐지요. 세상 공부는 박사니 뭐니 엄청나게 많이 알았는데 내 몸은 모르고 내 몸. 내 몸 공부 좀 해야 될 거 아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단전호흡이라는 게 장호흡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누님하고 자취를 하면서 연탄 그 두꺼비집이라고 했는데 연탄 카바에다가 고구마를 누님이 썰어가지고 거기다 구워서 난 방에서 누워가지고 이걸 주는 걸 날름날름 먹고서 맛있게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다가 이제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곧 먹고 자는데 광란이 일어나고 장호흡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광란이. 지금 보니까 눈도 돌아가 버리고 자다가 뭘 어떻게 찔렀는가 봐요. 옆에 눈이 깨서 보니까 눈도 돌아가 버리고 사지가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깨어났냐면 옆집에 아저씨가 나를 업고 그 당시에 막 업고 가면서 발을 주무르는데 부시시 깨서 보니까 나를 업고 주무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폐가 아무리 호흡을 해도 장이나 피부는 호흡의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굳어버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장호흡이 단전호흡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막 피부도 숨구멍을 닫아놓으면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다시 정리합니다. 핵심 일단
등이 여기 오목가슴 여기가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싸고 있는 게 심포막이 있어요. 심보가 고약한 놈 그러죠. 심보. 요게 심보는 장기가 없어요. 기능만 있어. 그 서양 애들은 심포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아무리 기계로 찍어도 심포가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안 보이는 장기의 기능이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경락 중에서 심포경락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운데 손가락을 눌릅니다. 심포경락이. 그래서 심장이 심장은 군주질관이라고 해요. 원래 옛날에 군주, 왕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심장이 멎으면 그냥 이제 죽는데, 그래서 심장을 크게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걸 싸고 있는 무형의 막이 있는데 이걸 심포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손바닥 가운데를 타고 와서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잘 살펴야 돼요. 손가락, 발가락. 여기에 다 장기의 경락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장기가 고장나기 전에 여기서부터 이상이 온다고. 괜히 손가락에 뻣뻣하다든가 뭐가 혹이 하나 생긴다든가 이러면은 그거 자꾸 만져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팔목이 여기가 뭐가 생긴다든가 이쪽에 폐경락이 지나가니까 거기가 아프고 소통이 안 되니까 뭐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기 심포가 있는데 요 뒤로가 정확히 요 뒤에가 이 협척관이라고 하는 협척관. 여기에 중요한 뒷면의 중단전인데 거기가 횡격막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을 쫙 펴서 필 때 그 뒤에서 누가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쫙 피셔야 돼. 한번 해보세요, 상상은. 등을 누가 밀어준다고 쫙 펴보라고. 이게 자꾸 수시로 이런 연습을 해줘야 돼. 이럴 때 그냥 하지 말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견갑골도 이걸 자꾸 해서 이렇게 풀어줘야 돼, 어깨. 이런 거를 그냥 집에서 그냥 잠자기 전에 반드시 루틴, 요즘 말로 생활화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하고 잠에 들어보세요. 호흡을 하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불교 선방에 가보면은 엉덩이 척추가 이게 체조 선수들이 쫙 착지할 때 보면 허리 곡선이 쫙 이렇게 돼 있죠? 건강한 애들 보세요. 건강한 애들, 특히 건강한 여자분들 보면은 허리가 딱 꺾여서 이게 싹 들어가고 배를 밀고 이렇게 딱 이게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 허리 꺾여 있는 곳에 요추가 있는데 여기에 신장이 콩팥이 들어있어요. 두 개가 콩하고 팥처럼 돼 있다고 해서 콩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과 팥을 먹으면 신장이 좋아져요. 여러분, 콩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콩의 원산지예요. 태극기 할 때 태자가 콩태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중에서 뿌리가 바로 신장인데 옛날 어른들이 여기다가 숨이 안 쉬어지면은 코에다가 숨이 안 나오면은 이 허리에다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 봐요. 콩팥이 멎어버리면은 허리가 바닥으로 붙어버립니다. 이 허리가 떠 있으면 아직 숨이 안 끊어진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자꾸 허리가 자꾸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밀려 나오면 어디부터 나빠진다? 콩팥부터 나빠져요. 그러니까 허리를 딱 세워서 밀어줘야 돼, 자꾸. 그러면 횡격막도 벌어지죠. 이렇게 허리를 밀면은 가슴 벌어지죠? 그냥 전부 앉아서 보면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있고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깨는 굳어버리고 허리는 자꾸 구부러지고 횡격막은 굳어. 이게 지금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운전대 잡고도 이렇게 벌려주고, 운전하다가도 벌려주고, 오므렸다, 벌렸다,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깊이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량이 커지는 것을 꾸준히 운동하듯이 연습하라. 이겁니다. 오늘 이 영상만이라도 자꾸 들어야죠. 이거 아주 여러분 지금 평생, 아니,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지만 의식이 깨어났어. 아, 진짜 에고의식이 내가 아니었네. 저 순수의식이 나였네. 전체의식이 나였네. 이 보이지 않는 빛이 나였네. 보이지 않는 공기가 나였네. 이런 것을 깨어났는데 몸이 안 좋아도 도로함이 타물이에요. 도로함이 타불돼. 아, 그거 하다가 말아. 호흡을 통해서 몸이 깨어나면은 확철대오가 그때 옵니다. 도노 점수 하는데, 깨달음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다 깨달은 거예요. 빨리 이 깨달음의 벽이 빨리 무너져야 돼. 성령으로 부활한다는 게 사실은 여러분 생각만 수습하면 성령으로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지신 맨날 좋네 나쁘네 죽일 놈 살릴 놈 이러고 있으면은 에고 속에 잠겨 있는 거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 아무 생각도 없어. 이걸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낚싯지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예요. 아무 잡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깨어났다는 건 잡생각을 하면서도 잡생각에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잡생각이 꿈이로구나. 아, 이게 잡생각이 또 업장이 뒤집어졌구나. 이러면서 나의 종업원,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생각은 종업원이다. 여러분은 주인이고, 매장에 오늘 또 음식점 가봤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 바로 여러분 생각이에요. 종업원이 진짜 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가게를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가게 운영을 한다면 이 가게를 나 혼자 운영할 수 없으니까 종업원 둬야지.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 사람 종업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종업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 이제 막 이놈이 지랄 맞고 저놈이 지랄 맞고 밤새 잠을 시달리다 그럴 때 이렇게 차분히 호흡을 하면 종업원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잠도 질이 높아져. 잠의 질이. 선방에서도 허리가 딱 구부러지는 순간 졸음이 오는 수마에 들어갑니다. 허리가 꼿꼿하게 서지 않으면 딱 잡생각 들어오기 시작하고 잠 오기 시작하고 그 허리가 구부러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몇십 년 허리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하고 앞에 손을 써야 되니까 어깨 굽고 허리 맨날 그렇게 해서 이제 병 오기 시작하고 지금 여러분 나이가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몸도 다시 재생신에서 호흡을 통한 재생신을 가느냐 깨달음으로 가느냐 맨날 지금까지 세속에 찌들었던 고정관념으로 끄달려서 사느냐 지지고 볶고 여러분 지금 하루라도 편할 날이 있습니까? 사는 게 여러분이 깨어나서 내 에고를 딱 움켜쥐고 길들이지 못하면 부처님은 이걸 고해라고 했어요. 고통의 바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언제든지 고해가 있으면 나만의 섬이 있어. 나만의 섬. 이게 피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섬. 아, 진짜 나.
여러분 삶이 꿈이에요. 한바탕 꿈이야, 이게. 꿈이라니까 깨어나기 전에는 믿어지지가 않죠. 이거 어떻게 꿈이야? 깨어나 보세요. 완벽한 꿈입니다. 매 순간 멸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한순간도 여러분 한평생이 여러분 기억 속에만 있지 실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만 항상 실제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매 순간 요 순간만 있는 거야.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 속에만 있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라도 끄집고 와보십시오. 과거 못 끌고 와요.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비슷하긴 하지만 다 달라 있어. 그래서 꿈이에요. 항상 이 목전에만 순간순간 0.001초 차로 착착착착 찰나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그걸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초도 아니고 분각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518만 4천 분각이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기에 이 속에 있어요. 늘 목전에서 여러분 생각도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목전에 눈앞에서 생각도 떠올랐다 사라졌다 떠올랐다 사라졌다 이러고 있는 거라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부는 신봉사 눈뜨다는 것은 심청전에는 호흡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심청전 눈봉사 눈 따라 하는 얘기만 나오지. 근데 심청전에서 눈을 뜨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이제부터 호흡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혈이라고 하는 건데 보세요. 이거 쓰면서 끝냅니다. 심, 이거 마음 심자예요. 심,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기, 이게 기운 기자예요. 그래서 여기가 호흡이에요. 여기에 마음을 깨닫는 거 공기라고 이게. 그 다음에 혈은 뭐냐면 이게 음식이에요. 음식은 그래서 그 다음이라고 호흡 밑에요. 요걸 잘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장 콩팥에 정이 쌓이기 시작해. 이걸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미하다. 이거 알아둬야 돼요. 심기혈정. 그래서 이 여러분의 몸에 신장에 정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정이 충만해지면 기가 장대해지고 기가 충만해지면 마음의 기가 장대해져야 신이 밝아져요. 신명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이 장대해져야 깨달음도 오는 겁니다. 집중력이 안 생겨요. 기운이 약하면. 뭘 탁 집중하는 게. 물론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우리 명예의처럼 작품에 막 몰입하고 그러더라도 몸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호흡이에요. 그리고 뭐 매사에 집중이죠, 우리는. 여러분 집중을 잘해야 돼요. 이게 정성이라고. 집중이 다른 게 아니야. 집중하는 게 정성 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성이 몸이 정이 충만하고 기운이 충만해야 집중이 잘 되고 정성이 잘 들여지지. 집중력이 있어야 정성이 잘 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깨어났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지혜가 없으면은 그게 무슨 깨어나서 뭘 어떻게 백치 아다다처럼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깨어나서 삶에서 지혜가 막 일어나야 돼. 싸울 때 싸울 줄 알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고, 이런 게 다 지혜죠. 화합할 줄 알고, 누구하고 척지치 않고, 투쟁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기운이 건강해 보여요. 저 사람은 나이가 거꾸로 먹나? 화장품 열심히 발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하게 되면 저절로 피부도 호흡을 하면서 피부도 건강해지고 얼굴도 밝아집니다. 이것이 호흡에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걸 이제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호흡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딱 알아듣고 오늘부터 내가 호흡 공부도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몸을 다시 회춘하고 장생하고 정력을 기르고 정력을 엉뚱한데 애기 낳는데 쓸 나이도 아니니까 이 정력을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정력을 길러야 돼요. 이 정력을 가지고 지혜가 커지고 사랑이 커지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이제 틈나면 이 호흡은 여러분하고 한번 뭐 1박 2일을 같이 지낸다든가 할 때 이때 이제 호흡 공부를 좀 더 심화 공부를 한번 할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아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이 이게 중요하구나 하고 딱 각성을 하고 이걸 내가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흡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자꾸 들어보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삶 속에서 운전대를 잡고도 한 번씩 탁 늘렸다 뻗쳤다 자기 전에도 이거 일어나서도 이거 호흡을 누워서도 숨을 배를 쭉 불렸다가 꺼트렸다 누워서도 해보는 거예요. 누워서도 이때 입으로만 숨을 안 쉬면 됩니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늘어납니다. 우보천리 가듯이 호흡도 함께 공부를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으로 확철대오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흡합시다. 하셨습니다.